왜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더 줄까?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네요. 정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애초에 우린 서로 안 맞았는데 그동안 억지로 맞추려고 너무 애써온 것 같습니다. 결혼 8년 차인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호 부부는 둘 다 변호사로 부부 상담을 하러 오긴 했지만 사실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를 포기한 지 오래다. 이미 3년 전부터 각방을 쓴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동석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고서는 밥을 같이 먹는 일이 없다. 영호만 따로 상담하는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위해 이렇게 노력한 일은 없었어요.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보다 더 노력한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부부가 되고 싶었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죠.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절망스러워요. 상처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그가 상담하러 온 이유는 이혼을 앞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의미였다. 그는 결혼 생각에 마침표를 찍고 싶어 했다.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준 사람은 없는 상처. 인간관계를 주제로 강의나 워크숍을 할 때면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대답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다. 부모와 배우자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친구, 애인, 형제자매, 직장 상사 등이 그 뒤를 잇는다. 하나같이 가까운 이들이다. 그 질문을 듣고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이들도 있다. 상처받은 기억은 머릿속에만 아니라 온몸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같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던져본다.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좀처럼 대답이 없다. 단지 옆 사람들의 눈길이 신경 쓰여서만은 아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익명으로 종이에 써서 내라고 해도 잘 떠올리지 못한다. 작은 실망이나 상처는 줘봤겠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이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우스갯소리로 도박판 돌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돈을 잃었다는 사람만 있지 땄다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참 많지만 하나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참 약한 존재다.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인간은 인간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와 의미 없는 행동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은 깊게 베이거나 구겨지곤 한다. 눈길 한번 부딪히는 것만으로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개심을 느끼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 또한 인간이다. 왜 그럴까? 인간은 뼛속까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이중적이다. 사람 덕분에 기쁘고 행복하지만 또 사람 때문에 고통받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점에서 그렇다. 인간의 감정은 고도로 분화되어 있다. 그 감정의 대부분은 사회적이다. 복잡다다한 사회적 감정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는다.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아 힘들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힘들고, 상대와 멀어지는 것 같아 힘들고, 상대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힘들고, 내가 집단에서 따로 노는 것 같아 힘이 든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감정은 왜 이토록 예리하고 강렬하게 느껴지는 걸까? 이 감정들은 무슨 역할을 위해 존재할까? 강렬한 사회적 감정이 그저 인간에게 뼛속까지 스미는 고통을 주려고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체적 고통을 잘 느끼도록 설계된 덕분에 인간은 몸을 보호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고통은 곧 관계를 잘 돌보라는 신호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집단에서 따돌림을 받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도 우리가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상처받기 쉽다는 말은 거꾸로 우리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존재라는 말과 같다. 당신도 얼마든지 상처를 주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적이라기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이타적이기 짝이 없는 사람이거나 공감의 명수여도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다.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생각해보자. 만원버스에서는 애초에 상대를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건 없건 조금만 움직여도 불편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한 침대에서 두 사람이 자면 상대를 괴롭히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건만 잠결에 상대를 깨울 수 있다. 심지어는 상대를 위로하려고 한 말과 행동에도 상대는 오히려 괴로워하거나 상처받을 수도 있다. 어떤 식물에게는 자주 물을 주는 것이 해가 될 수 있고 인간에게 좋은 음식이 어떤 동물에게는 독이 되는 것과 같다. 부모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베풀지만 아이들에게는 감시와 간섭이 되고 친구는 관심을 기울여 조언을 해주지만 듣는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힘들다. 영호는 이 결혼에서 자기 혼자 너무 많이 노력한 게 억울했고 자기 혼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아내의 기분에 먼저 신경 쓰고 언제나 인내하고 양보하며 다툰 뒤에도 먼저 사과하면서 대화를 시도한 사람은 늘 자신이었다. 자신은 아내와 사이가 멀어지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데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낼 때면 집에 있는 게 가시방석인데 아내는 자기 할 일도 잘하고 집에서도 아무 불편함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과연 아내는 별로 힘들지 않았을까? 영호는 부부간의 문제를 형사사건처럼 아내는 가해자, 자신은 피해자 구도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마치 판사라고 여기듯 누구의 잘못이 큰지 객관적으로 판결해 주기를 바랐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 때문에 아내가 겪었을 고통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노력한 자신 앞에서 아내는 힘들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간혹 아내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그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 영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넌 참 이기적이구나 하는 느낌이었다.